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높은 체감 물가와 팍팍해지는 살림살이 속에 정부가 소비 쿠폰 등 각종 민생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된 대책들 중에 작년보다 카드를 더 쓰면 최대 30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정부 상생 페이백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생년 5부제로 이루어지는 신청이 이틀째를 맞았는데 오늘은 생년 끝자리 6과 1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환급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네, 상생페이백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하면 지난해 월 평균 소비 실적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국민우리 농협영업점에서 안내를 받은 뒤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제한 없이 접수되는데요. 팀 6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 6과 1이 신청 대상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네, 지난해 월 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올해 9월에서 11월까지 소비가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소비 쿠폰 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급 한도는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합산 최대 30만 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이 되는데요. 지난해 월 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50만 원 이상 더 쓴 경우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등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소비자 혜택이 커지는 변화들 조금 더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으로 받은 기프티콘, 이게 마음은 고맙긴 한데 잘 가지 않는 곳의 상품을 받으면 차라리 돈으로 바꿨으면 싶을 때가 있죠. 이제까지는 이게 전액 환불이 원천 차단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차차 가능해집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5만 원 넘는 기프티콘을 돈으로 돌려받는 경우 기존에는 기프티콘 가격의 90%만 환불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95%까지 환불됩니다. 또 포인트나 마일리지 같은 적립금으로 돌려받는다면 기프티콘 가격의 100%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한이 지난 10만 원짜리 기프티콘의 경우 기존에는 9만 원만 환불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현금으로는 9만 5천 원, 포인트로는 10만 원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5만 원 이하 기프티콘은 환불 비율이 기존과 동일하게 90%로 유지됩니다. 네, 그리고 회원 탈퇴를 하면 아예 환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도 개선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사업자들 야권에는 회원 탈퇴했거나 비회원이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 환불이 불가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공정위 시정에 따라 사업자들은 회원 탈퇴해도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고 환불 신청 절차를 소비자들에게 자세히 안내하도록 약관을 개선했습니다. 또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시스템 이용 장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환불받고 양도받은 상품권도 환불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소비 진작 겸 민생 대책 중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을 사면 최대 30만 원을 돌려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시행된 이후 약 한 달이 지났는데 준비된 예산의 3분의 1이 소진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 그러면 환급 신청의 건수로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된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신청 건수를 집계한 결과 지난 12일 기준으로 66만 2천 건이 접수됐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882억 원 수준으로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전체 예산 2,671억 원의 35% 수준입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신청분에 대해 이 순차적으로 환급이 진행되면서 현재 407억 원, 30만 4천 건에 대한 환급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환급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어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2주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에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용자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 챗봇을 활용해 신청을 지원하거나 신청 과정을 단순화한 전용 앱을 배포하는 한편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과 네이버페이 등 포인트로도 환급을 할 계획입니다.
네, 신청만 60만 건 이상씩 이루어졌다면 판매도 그만큼 됐다는 뜻일 테니까 업체들에게도 적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 가전회사는 관련 제품 매출이 지난 7월 4일 이후 8월 말까지 1년 전보다 29% 증가했습니다. 또 김치냉장고 협력업체는 매출이 같은 기간 23% 증가했고 공기청정기 협력업체는 무려 584% 매출이 급증하는 등 상생 협력 성과도 확인됐습니다. 산업부는 내수회복 등 기대했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소비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홍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조수익입니다. 비교적 흔하게 사 먹지만 가격이 비싸서 외식 물가의 지표로 잘 쓰이는 삼계탕 가격이 서울에서 심리적 저지선을 넘어 18,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수입 물가 상승세까지 지속되면서 물가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윤하 기자, 우선 서울에서 삼계탕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삼계탕 외식비 평균 가격은 18,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삼계탕 평균 가격은 3년 전인 지난 2022년 15,000원대에서 해마다 1,000원꼴로 오름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 지역 짜장면 값도 2022년 6,000원대에서 지난달 7,500원대로 올랐습니다. 반면 최근 2달 사이 가격 변동을 보면 삼겹살 가격은 소폭 내렸고 김밥과 칼국수, 냉면, 비빔밥, 김치찌개, 백반 등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입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까지 2달 연속 증가했는데요.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달러원 환율이 오른 영향입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는 135.21로 직전 달인 7월보다 0.3% 올랐습니다. 원재료는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0.4% 내렸고 중간재는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화학제품이 오르면서 0.5% 상승했습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커피가 13.4%로 가장 크게 뛰었고 귀금속류, 플래시 메모리, 냉동 수산물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자주 전해드리는 소식 중에 하나인데 쌓아놓고 잊어버린 이른바 숨은 금융자산이 여전히 잘 줄어들질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18조 원을 넘겼는데 설마 나한테도 있겠어 했다가 예적금이나 보험금, 투자자 예탁금 등에서 잊었던 돈 발견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산 조회 방법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숨은 이한나입니다. 금융자산이라고 하면 이게 구체적인 범위가 어떻고 또 어떻게 조회합니까? 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고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 예탁금, 신탁, 카드 포인트 등인데요. 지난 6월 말 기준 규모가 18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 돈을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제부터 전 금융권과 함께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금융소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에 접속하거나 어카운트 인포 앱을 다운받아 숨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고요.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증권 시장에도 쌓인 돈이 상당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실기주 과실대금은 올해 6월 말 기준 431억 8,200만 원이고 실기주 과실 주식은 204만 주입니다. 실기주란 증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뒤 본인 이름으로 명의개설을 하지 않은 주식을 뜻하는데요. 여기에서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 등이 실기주 과실입니다.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 실기주과실 조회 서비스 메뉴에서 실기주과실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기주과실이 있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 절차를 문의한 뒤 과실을 수령하면 됩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복무 기간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이어 한 단계 더 나아가 청년 세대의 노후 소득 공백을 채우겠다는 취지입니다. 엄하은 기자, 그러니까 청년들이 실제로 복무한 기간만큼 연금 가입 기간을 쌓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보고서 등에 따르면 군복무 크레딧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무기간 전체 인정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육군 해병대 복무자는 18개월, 해군 복무자는 20개월, 공군,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을 온전히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청년층의 병역 의무로 인한 노후소득 공백을 채워주기 위해서인데요.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 영향을 미쳐 미래소득을 30% 이상 깎아먹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네, 여기에 개인이 노후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고요. 네, 군 복무추 납부제도입니다. 군 복무로 인해 납부하지 못했던 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나중에 내고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방식인데요. 지난 22년간 전체 전역자의 0.055%만이 신청했을 정도로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효과는 큽니다.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이 2년 복무 기간의 보험료 약 648만 원을 추납하면 나중에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총 1,445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이어서 기업들 소식입니다. 올해 1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애플은 정부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의 대상이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보에 본격적인 제동이 걸린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우선 올해 초에 있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 이걸 다시 짚어주시고 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해당 사안과 관련된 문건이 있냐는 질의에 담당자 중 퇴사한 사람이 많아 이메일을 못 찾았고 증빙 자료도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해외 대기업들이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국내 법인 중에서 국내 대리인을 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대표이사를 선임 해임하거나 임원의 절반 이상을 뽑을 수 있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또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해당됩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소비자가 정보 주체로서 권리 구제를 받기 쉬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이 책임져. 대신 국내 대리인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소비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같은 의무가 게임사에게도 생긴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는 다음 달 23일부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한국에 법인이나 사무실을 두지 않는 해외 게임사가 환불 없이 서버를 종료하는 일명 먹튀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연매출이 1조 원을 넘거나 하루 평균 다운로드 수가 1000건 이상인 게임을 배급 또는 제공하는 해외 기업이 대상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 상반기 가장 많은 법인세를 낸 회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낸 회사의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김한진 기자, 그러면 액수로는 얼마나 낸 겁니까? 네, 2조 7,717억 원을 내면서 상반기 법인세 납부 1위에 올랐습니다. 9,100억 원가량 법인세를 낸 2위 기아의 3배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상반기에 매출 약 35조 5천억 원, 영업이익 약 15조 2천억 원을 거두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는데요. 인공지능 시대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 선점이 주요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상반기 국내 반도체 수출액이 약 733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도 올해 2분기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 40% 가까운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한 SK하이닉스의 기여가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반기에 SK하이닉스 그리고 기아 다음으로 법인세를 많이 낸 기업은 8,200억 원가량 낸 현대차에 이어 SK 주식회사와 한국전력 순이었습니다. 네, 시간을 조금 되돌려서 지난해 기준으로 법인세 납부는 어디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지난해 전체 법인세 납부 1위가 당초 한국은행으로 알려졌던 것과 달리 실제로는 3조 6,300억 원 넘게 낸 SK하이닉스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조 433억 원을 낸 현대차가 2위였고 한국은행과 기아, 현대모비스가 뒤를 이었는데요. 강한 반도체 수출 경쟁력이 우리 산업뿐만 아니라 세수 측면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는 양상인 겁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주식 지급까지 담기며 노조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박연신 기자, 합의된 관련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현대차 노사는 임금 및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의 전체 조합원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52.9%의 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월 기본급 10만 원 인상과 성과급 450%에 1,58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현대차 주식 30주와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도 포함됐습니다. 이외 노사는 통상 임금 범위 확대와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차세대 파워트레인 부품 생산 추진도 합의했습니다. 네, 교섭 과정에서 난항도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쟁점들이 있었습니까? 노사는 올해 미국의 관세 압박과 환율 변동, 전기차 캐즘 등에 따른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고 치열하게 맞섰는데요. 정년 연장이 쟁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에 대해 노사는 현행 촉탁제를 유지하고 향후 법 개정에 대비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교섭 과정에서는 노조가 최소 2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7년 연속 무파업 타결 기록은 무산됐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가결을 토대로 우리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노사가 함께 극복하고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신한은행이 상생을 내세워 은행권 최초로 내놨던 소상공인 단기 소액대출 상품을 2년 만에 없앱니다. 하루 단위로 빌릴 수 있는 독특한 구조였지만 실제 수요는 거의 없었습니다. 류선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없어지는 겁니까? 네, 신한은행이 자사 배달 플랫폼 땡겨유 입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한 대출 상품입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소상공인 상생 매일 땡겨드린 대출이 다음 달 15일부터 판매 중지됩니다. 이 상품은 일 단위 매출 변동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을 표방하며 신한은행이 내놓은 상품입니다. 평일과 공휴일 상관없이 5에서 8%대 금리로 하루 단위로 최대 300만 원의 소액을 대출해주고 3영업일 후에 중도 상환 해약금 없이 자동으로 상환되는 구조입니다. 신한은행은 상품 출시 당시 1일 단위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수요를 분석해 기획하게 됐다며 은행권 최초 시도라고 홍보했습니다. 네, 나름의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수요가 없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네, 상품 출시 이후 현재까지 판매량 자체가 100건을 채 넘기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요 예측에 완전히 실패한 건데요. 실제 2년 전 은행권 최초 시도라고 내놓은 상품인데 타행에서 비슷한 상품을 같이 도입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시장에선 이 상품의 이용층이 애초에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용 점수가 낮아 카드론을 이용하는 차주는 애초에 1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렵고 반대로 신용도가 높은 차주는 금리가 더 낮고 편리한 마이너스 통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 땡겨유 입점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보전 대출 등 대체 가능한 상품들이 있어 정리하게 됐다며 소구력 높은 신상품을 새롭게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쿠팡, 홈앤쇼핑이 중소기업들의 로켓 배송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들 세 곳은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판로 지원 확대 물류협업 출범식을 열고 중소기업들이 쿠팡의 물류망을 이용해 비용 절감과 빠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홈앤쇼핑이 발굴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쿠팡의 로켓 배송을 활용해서 당일 배송을 하면 소비자들의 수요도 많아지고 많은 중소상품들이 더 많이 판매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달부터 중소기업 5곳의 제품이 홈앤쇼핑에서 판매되면 쿠팡이 배송을 맡게 되며 내년부터는 참여 기업과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한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내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관련 사업체 5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3.8%가 외국인 채용의 이유로 국내 근로자 채용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들의 98.2%는 외국인 채용을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이었고 축소하겠다는 답은 1.8%에 그쳤습니다.